안녕하세요. 꼬북부부입니다. 명도에 관한 내용은 Q&A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내용 증명이란 낙찰자, 점유자 모두에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 수월한 명도를 돕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내용 증명을 총 2차례 보냈습니다. 낙찰 받자마자 한 번, 잔금 납부 후에 한 번. 우리는 점유자가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점유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절대 점유자를 먼저 만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기보다는 낙찰 후 내용 증명 양식을 찾아서 보냈습니다. 이때 난관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점유자의 번호를 몰랐어요. 내용 증명을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낙찰 받은 날 꼭 해당 경매계에 들러서 사건 열람을 하세요. 사건 기록지를 보면서 관련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사건 기록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점유자 번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 증명 서식을 3장 인쇄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발송하려고요 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보통 한 통은 등기, 한 통은 일반 우편, 한 통은 발송자 보관용이 됩니다. 3번째, 등기의 경우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이면 전화를 하고 재방문하는데 2, 3회 방문 후에도 전달이 안 되면 반송이 됩니다. 점유자 번호를 몰라서 내용 증명이 전달이 안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체국에서 방문한 지 2~3번째쯤에 잘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배송 때 우체국 아저씨가 배송지에 2주 정도 집이 비어 있는 것 같다. 다른 서류들도 몇 번 드리러 왔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배송을 못했다. 라는 정보를 줬었는데요. 갑자기 카톡으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뜨길래 아쉬워서 아저씨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께 전달해드렸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내용 증명에 적혀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경매계에 찾아가서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낙찰받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연락이 없자 1시간가량 차에서 기다린 다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되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저는 낙찰자 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잠깐 여기서 알려드리는 명도 꿀팁 첫 번째. 저는 점유자랑 통화, 대면할 때 제가 낙찰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즉, 낙찰자 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투폰 서비스에 가입을 하였고요. 컨설팅 회사 직원인 양 명함도 제작해서 저의 부캐 대리인을 만들었습니다. 3자 화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그랬군요. 낙찰자 분께서 이런 걸 요구하셨습니다. 낙찰자 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등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니까 다소 막 나가려는 듯한 점유자가 저에게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의 부쾌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완전한 대리인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점유자도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국 600만 원이라는 이사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첫 대화는 어땠을까요? 낙찰자 대리인임을 먼저 소개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점유자분의 상황은 사업 실패로 집 담보로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라고 생각하며 점유자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제 나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받아서 많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책에서 배운 대로 잔금 납부 이후에는 더 이상 점유자가 가진 권리는 없다 라는 내용을 조금 돌려서 표현하였으나 뒤돌아놓고 생각해보니 첫 대화부터 조금 강하게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을 알아보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명독 꿀팁 두 번째, 대화를 해보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점유자가 새로운 집에 월세 보증금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가만히 있다가는 명도하는데 시간이 엄청 늘어질 수도 있겠다. 등등의 생각을 해서 잔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신청을 반드시 신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명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은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은 신청한 다음에 통과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런 과정 후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지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나에게 하나의 칼자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단입니다. 점유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언제든 취소도 가능하고 개고하는 날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딱히 없고요. 만약을 위한 보험으로서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은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대출할 때 법무사님께서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인도명령 신청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해주세요 라고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받은 후 한 번, 잔금 납부 후 한 번 해서 총 2번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물론 답은 없었지만 답이 없더라도 지금 상황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확장 여부 등 집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집주인은 전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고 비협조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입주 전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기적이었던 질문일 수도 있었겠네요.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연락이 잘 안 되어서 문자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사의 확정을 자꾸 미루고 여러 번 연락을 보냈었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도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 날짜를 빨리 확정 지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점유자와 좋게 잘 협상하고자 이사비 얘기를 먼저 꺼냈었습니다. 경매시 컨설팅 회사에서 명도는 2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처음에 150만 원으로 이야기를 꺼냈었죠. 물론 관리비 정산을 소유자분께서 한다는 전제로요. 관리비가 정산이 안 되면 이사비도 줄 수 없다. 이사비에서 제하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비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더니 최초 협상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점유자분께서 60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멘붕이 좀 왔었는데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저희가 직접 현재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집도 알아보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1000인 집에 가야 한다며 이사일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이사비를 150만 원만 드린다고 했더니 점유자는 자신이 인테리어 해놓은 것들을 다 철거하고 가겠다라며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려고 했는데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렇게 하시라. 이사비는 더 안 드릴 거다. 저희도 이렇게 나갔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는 누구다? 낙찰자 대리인이다. 내가 화를 내고 흥분을 하는 순간 내 정체가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백 건의 명도 협상 중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한 사례가 없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 집행을 집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뢰인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최대 이사 비용은 150만 원이라서 그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순 없지만 그래도 점유자분 상황이 정 그러하시니 중간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사일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200을 드리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200만 원 금액을 처음부터 제시하지 말고 150에서 200으로 올려드린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결국 명도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점유자와 명도할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혹시 명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명도까지 총 기간은 낙찰받고 이사하는 데까지 정확히 2달이 걸렸습니다. 여러 사례를 보니 2달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네요. 나가기로 한 날짜가 맞는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확정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부랴부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인테리어 편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명도하는 데 든 총 비용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잔금 후 한 달의 기간과 이사비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잔금 납부 후 한 달 뒤에 점유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 달 이자 비용이 드는 거죠. 입찰 전부터 관리비가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낙찰 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밀리고 있는지를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관리비는 협상한 대로 이사 가는 날 정산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 비용을 언급할 때에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을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사 비용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점유자에게 줄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명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첫 명도가 비교적 수월하고 짧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에 또 명도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점유자와의 소통 횟수를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도 급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은 투폰 전화번호로 보내는 것을 깜빡해서 제 번호로 보내고 잘못 보냈다는 식으로 무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연락 한 번도 없었던 낙찰자로부터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조금 분개하셨더라고요. 괜히 감정만 상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제된 말만 딱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증명이 정말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2번, 3번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유한 문자 내용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네, 명도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